오직 그 사람만 보이는 순간 나는 키우다 라는 동사를 좋아한다. 키우다는 감정과 은근히 잘 어울리는 단어다.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순식간에 확 타오르는 감정도 있을 테지만 모든 감정이 그럴 리 없다. 어떤 감정은 시간과 정성에 의해서 느릿느릿 키워진다. 두 사람이 마련한 은밀한 텃밭에 두 사람만의 씨앗을 심은 뒤 물을 주고 거름을 뿌릴 때 튼실한 감정이 찬찬히 성장한다. 감정이 키워지는 순간에는 꽤 그럴듯한 정황 증거가 나타나는 법이다. 만약 밤이 밀려오는 속도가 평소와 다른 것 같고 창으로 스며드는 공기의 서늘함이 전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긴 건지도 모른다. 사랑이 싹틀 때 우린 새로운 풍경이 아닌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므로. 여기 감정에 대한 영화가 있다. 카피부터 절절하다. 인생에 단 한 번 오직 그 사람만 보이는 순간이 있다. 우아함의 대명사 케이트 블란쳇이 주연을 맡은 영화 캐롤이다. 영화에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상류층 여인 캐롤과 사진작가를 꿈꾸는 젊은 여성 테레즈가 등장한다. 자기 정체성을 억누른 채 살아가던 두 여인은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고 서로를 은밀하게 끌어당기지만 그 끌림의 정체를 쉬이 인정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신압으로 밀어내기도 한다. 과연 그녀들은 편견의 벽을 넘어 사랑의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두 여인의 만남이 증명하듯 사랑은 감정과 타이밍의 결합으로 완성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감정은 예측 불가능하며 타이밍은 더 예측 불가능하다. 사랑의 감정과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는 건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강남역 일대에서 술집을 나서자마자 1초도 기다리지 않고 택시를 잡아타는 것처럼 우연과 필연이 겹쳐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상대를 제외한 모든 것이 뿌옇게 보이는 순간은 그야말로 예고 없이 다가온다. 어쩌면 예측이 가능한 감정은 사랑이 아닌지도 모른다. 자세히 보면 다른 게 보여. 운전을 하며 강변북로를 지나고 있었다. 앞서가던 차들이 갑자기 비상등을 켰다. 사고가 난 듯했다. 운전자들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았다. 형형색색의 차들은 일정한 리듬을 타며 군무를 추듯 가고 서기를 반복했다. 이 와중에 획일적인 박자에 몸을 맡기기 싫다는 듯 성미가 급한 일부 운전자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쉴 새 없이 경적을 울렸다. 앞차 꽁무니만 주시하며 핸들을 잡고 있던 나는
환기도 시킬 겸 조수석 창문을 슬며시 열었다. 뜨겁지근한 열기가 빠져나가자 바통 터치를 하듯 상쾌한 바람이 창을 비집고 들어왔다. 나는 바람에 이끌려 오른편으로 고개를 돌렸다. 파란 하늘은 어느새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가을의 햇살을 머금은 강줄기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뭐든 자세히 보면 다른 게 보이는 것 같다. 강물만 해도 그렇다. 버스를 타고 달리다 새카만 한강을 한참 바라보면 알게 된다. 강 위를 떠다니는 게 물만은 아니라는 것을. 바람이 흐르고 있고 햇살도 내려앉아 있다는 것을. 달팽이의 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 달팽이처럼 촉각에만 의지해 느린 걸음으로 세상을 사는 남편과 척추장애를 앓는 아내의 사랑 이야기다.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우린 가장 귀한 것을 보기 위해 잠시 눈을 감고 있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듣기 위해 잠시 귀를 닫고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가끔은 되살펴야 하는지 모른다. 소란스러운 것에만 집착하느라, 모든 걸 삐딱하게 바라보느라 정작 가치 있는 풍경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사는 건 아닌지.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드는 그 무엇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눈을 가린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마션을 보았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화성에 홀로 남겨진 우주 비행사가 주인공이다. 영화 초반부를 볼 때만 해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 화성 버전인가? 혹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래비티 명랑 버전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마션에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여타 영화에선 볼 수 없는 유형의 주인공 마크 와트니가 등장한다.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도 될 만큼 밑도 끝도 없는 무한 긍정의 소유자 와트니는 우주복이 아닌 낙관주의적 사고로 무장한 인물이다. 그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엄중한 순간 농담을 던지고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디스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 정도로 유머 감각 하나만큼은 탁월하다. 사실 유머와 개그는 조금 결이 다른 개념이다. 개그는 상대방을 웃기기 위해 끼워 넣는 즉흥적인 대사나 우스개를 뜻한다. 웃기는 게 유일한 목적이다. 유머는 그렇지 않다. 익살과 해악과 삶의 희로애락이 적절히 뒤범벅된 익살스러운 농담을 의미한다. 유머 앞에서 우리가 왁자지껄 웃어 젖히다가도 어느 순간 씁쓸한 눈물을 쏙 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다. 유머의 어원도 흥미롭다.
유머는 라틴어 우메레에서 유래했다. 물속에서 움직이는 유연한 성질을 지닌 물체를 지칭한다. 그래서일까? 적당한 유머는 삶의 경직성을 유연성으로 전환하고 획일성을 창의성으로 바꿔놓기도 한다. 유머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할 수도 있다. 프랑스의 카톨릭 사제이자 고생물학자인 테야르드 샤르댕은 유머는 남을 웃기는 기술이나 농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머는 한 사람의 세계관의 문제다 라는 꽤 멋진 말을 남겼다. 영화의 주인공 와트니 역시 긍정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영혼을 짓누르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그는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무한 긍정력을 발휘한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린 끝에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물을 만들고 인분을 거름 삼아 화성산 유기농 감자를 수확하는 데 성공한다. 이 장면에서 난 오, 맥가이버 라고 외칠 뻔했다.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와트니의 화성 적응기가 우리 인생과 여러모로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기발한 묘수를 찾아내기보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간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린 살면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수수께끼와 자주 직면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문제를 단숨에 풀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도 효율적인 삶을 위한 마땅한 기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지는 과제와 과정에 충실히 임하는 수밖에 없다. 와트니처럼 말이다. 극장을 나서며 엉뚱한 질문을 떠올렸다. 본래 지구인인 마크 와트니에게 화성은 지옥 같은 공간이었을까? 글쎄다. 난 아니다에 한 표 던지고 싶다. 주인공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동안 머릿속에 빙빙 맴돈 단어는 희망이었다. 와트니가 시답지 않은 농담을 내뱉으며 그의 머리와 가슴에서 절망과 좌절을 밀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온다. 지옥문 입구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곳에 들어오는 그대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독사가 우글거리고 불길이 치솟는 곳만 지옥일 리 없다. 희망이 없는 곳, 아무런 희망이 없는 막막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 그곳이 진짜 지옥이다.